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베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베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2월 2021일 토요일 해외 축구 41경기 분석. 볼로냐 FC vs SC 인테르. 이번 경기는 볼로냐가 예쁘게 전개하느냐보다 전환해서 누가 먼저 간격을 무너뜨리느냐가 승부처다. 볼로냐는 4-2-3-1 구조상 측면에서 볼을 오래 들고 가는 구간이 생기며 그 순간 역습 대비 포지션이 흔들리기 쉽다. 그래서 오르솔리니가 안쪽으로 접는 타이밍에 볼을 빼앗기면 풀백 뒷 공간이 그대로 비는 장면이 나온다. 인터밀란은 그 빈틈을 기다렸다가 3백이 안정적으로 막아내고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수비 뒷공간을 찌르는 팀이다. 특히 바렐라가 전환의 첫 패스를 매끄럽게 풀어주면 공격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라우타루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며 한 번의 마무리 각을 만든다. 그래서 볼로냐 최종 수비진이 이 역습 루트를 통제하지 못하면 경기 내용이 악몽처럼 흘러갈 공산이 크다. 볼로냐 입장에서는 술레마나가 중앙을 두껍게 깔아주고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인터밀란은 라인 간격이 단단해 중앙 포켓이 쉽게 열리지 않으며 압박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실수 유도가 찼다. 볼로냐가 달린가에게 공을 넣어주려면 측면 크로스 질이 필수인데 인터밀란은 박스 안 수비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로냐가 초반부터 템포를 높이면 한두 번은 오르솔리니의 컷인 슈팅 찬스가 나온다. 하지만 그 찬스가 무산되는 순간 인터밀란의 역습은 더 날카롭게 돌아온다. 루이스 엘리케가 측면에서 깊이를 만들고 컷백 라인이 살아나면 세컨볼 경쟁력까지 인터밀란 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볼로냐의 공격 시도 인터밀란의 전환 한방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실점 리스크가 더 큰 쪽은 볼로냐이며 인터밀란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다. 일볼로냐는 측면에서 활로를 만들 수 있지만 전환 순간의 라인 간격이 흔들리면 버티기 어렵다. 반면에 인터밀란은 3백으로 먼저 잠그고 바렐라 마이너스 라우타로 라인의 역습 한 방이 너무 날카롭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볼로냐가 밀어붙일수록 인터밀란이 더 편해지는 그림에 가깝다. 인터밀란 승리 쪽이 가장 논리적인 결론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볼로냐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vs 메넨글라트바흐. 이 경기는 득점 페이스가 뜨거운 홈팀 도르트문트와 트랩 완성도가 불안한 원정팀 글라트바흐가 맞붙는 구도라 방향성이 선명하다. 홈팀 도르트문트는 24득점 흐름이 말해주듯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루트가 매끈하게 돌아가는 팀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템포를 올려 상대 라인을 뒤로 밀어놓고 박스 주변 점유를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정팀 글라트바흐가 라인을 올려 트랩으로 버티려들면 타이밍 미스 한 번이 골키퍼 1대1로 직결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아데에미의 침투가 가장 무서운 카드가 되고 한 번만 공간이 열려도 수비는 뒤로 돌아서는 속도가 늦어진다. 기라시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의 기준점이 되는 타입이라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가 들어오면 득점 기대값이 급격히 올라간다. 그리고 은메차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의 속도를 올려주면 공격 전개가 끊기지 않고 파상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조브 벨링엄 결장은 변수지만 홈팀 도르트문트는 로테이션 자원이 있어 전력 공백이 그대로 경기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전반에는 안정적으로 템포를 쌓아가고 후반에 더 강하게 몰아치는 운영도 충분히 성립한다. 원정팀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의 박스 마무리와 마치노의 전환 스피드를 통해 한 번의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홈팀 도르트문트가 레스트 디펜스를 정리해두면 원정팀 글라트바흐의 전환은 단발로 끊길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백 맞대결은 순간적으로 측면 뒷공간이 열릴 수 있으니 홈팀 도르트문트도 수비 전환 집중력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다만 원정팀 글라트바흐의 트랩이 흔들리는 흐름이 오늘도 반복된다면 홈팀 도르트문트는 오히려 수월하게 경기를 풀 환경이 조성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데에미의 침투와 기라시의 마무리가 한 번만 맞물리면 스코어가 빠르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전술 상성과 수비 구조의 약점까지 감안하면 홈팀 도르트문트 승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그림이다. 이홈팀 도르트문트는 득점 흐름이 뜨겁고 그래서 템포가 올라가면 박스 안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속도가 빠른 팀이다. 반면 원정팀 글라트바흐는 트랩 균열이 반복되면 뒷공간이 한 번에 열리며 1대1 위기로 번질 위험이 크다. 결국 아데에미의 침투 타이밍이 한 번만 제대로 걸리는 순간 홈팀 도르트문트 승리 시나리오는 가장 또렷해진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발렌시아 vs RCD 마요르카. 이 경기는 홈팀 발렌시아가 템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구도가 먼저 잡히는 매치업이다. 원정팀 마요르카는 4-2-3-1로 중앙을 닫고 버티려 하지만 본토 원정 이동이 누적되는 환경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가 변수로 커진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전반부터 무리하게 달리지 않고 페펠로 중심으로 볼을 돌리며 리듬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중앙에서 템포가 안정되면 하비 게라의 전진 타이밍이 살아나고 박스 앞에서 패스 선택지가 한 번 더 늘어난다. 또한 다니 라바가 측면에서 컷인으로 수비 시선을 끌어주면 반대편에서 침투하거나 이선이 박스 안 숫자를 채우는 그림이 나온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아사노의 스피드로 역습을 걸어야 숨통이 트이는데 발렌시아가 4-4 블록을 유지하면 전환 루트가 쉽게 막힐 수 있다. 특히 발렌시아가 라인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면 조셉이 받는 첫 패스의 질이 떨어지며 고립될 공산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블로 토레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는 순간은 위험하니 발렌시아는 중원에서 그 첫 터치 시간을 주지 않는 게 포인트다. 이 부분을 페펠루가 압박 타이밍으로 끊어주면 마요르카는 전개가 길어지기 어렵고 롱볼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롱볼이 늘어날수록 세컨볼 경쟁력 싸움이 중요해지는데 이 구간은 홈팀 발렌시아가 더 꾸준히 붙을 여지가 있다. 그리고 마요르카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방전이 먼저 오면서 측면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타이밍에 라바의 크로스나 컷백이 연속으로 들어가면 박스 안에서 수비 라인 소통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발렌시아는 후반에 교체 카드로 템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크고 그래서 경기 막판 결정 장면의 기대값이 더 높다. 마요르카는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파블로 토레가 공을 잡을 시간이 늘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수비가 먼저 버티지 못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전반은 조심스럽게 흘러가도 후반에는 체력과 교체 카드의 격차로 흐름이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발렌시아가 점유와 운영을 바탕으로 결말을 가져가며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더 선명한 매치업이다. 1위 경기는 체력과 운영 싸움이 뒤로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후반 교체 카드의 무게와 중앙 템포 유지력에서 앞서는 발렌시아가 결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마요르카가 한 방은 노리겠지만 90분 내내 균형을 지키기엔 부담이 커 보여 홈팀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발렌시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뉴캐슬 제츠 FC vs 시드니 FC. 이 경기는 리그 1위를 달리는 시드니 FC의 공격 퍼포먼스가 홈팀 뉴캐슬 제츠 수비를 시험하는 매치업이다. 시드니 FC는 경기당 평균 1.87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박스 침투의 질과 마무리 완성도가 꾸준한 흐름이다. 반면 홈팀 뉴캐슬 제츠는 경기당 평균 2.12실점을 허용하는 수비 지표가 말해주듯 버티는 싸움 자체가 불리한 팀이다. 그래서 시드니 FC가 초반부터 템포를 올리면 뉴캐슬 제츠 수비진이 오늘 경기 역시도 아르르 무너질 공산이 커 보인다. 뉴캐슬 제츠는 3-4-3 구조상 윙백이 올라가는 순간 3백 옆 채널이 비는 타이밍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시드니 FC의 측면 전개와 컷인 패턴이 파고들면 파이널 서드에서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슈팅이 나온다. 캄프차노 보니아는 연계와 침투를 동시에 가져가며 결정적인 순간에 박스 안에서 한 번 더 살아나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그래서 캄프차노 보니아가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현재 흐름이라면 오늘 경기에서도 팀의 승리를 이끄는 1등 공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롤리가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오면 수비 시선이 쏠리고 그 사이 반대 전개에서 노마크 마무리 찬스가 파생될 수 있다. 오콘 앵스틀러가 중원에서 2차 차단을 해주면 뉴캐슬 제츠가 로즈의 압박으로 끊어내려는 시도도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뉴캐슬 제츠 입장에서는 깁슨의 문전 버티기와 바돌라토의 전진 패스로 한 방을 노려야 흐름이 살아난다. 하지만 그 한 방이 나오기 전에 실점이 먼저 발생하면 경기 플랜 자체가 무너지면서 라인이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뉴캐슬 제츠는 홈 경기장에서의 템포로 전반 초반은 맞불을 놓을 수 있다. 하지만 시드니 FC가 득점 루트를 여러 갈래로 흔들어버리면 뉴캐슬 제츠는 수비만 하다가 시간이 빠르게 사라질 위험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력이 극강인 팀이 실점이 많은 팀을 상대로 확률 싸움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그래서 시드니 FC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매치업으로 정리된다. 이홈팀 뉴캐슬 제츠는 3백을 세워도 간격 관리가 흔들릴 때 실점이 급증하는 흐름이 뚜렷한 팀이다. 반면 원정팀 시드니 FC는 득점 루트가 다양하고 캄프차노 보니아를 중심으로 마무리 완성도까지 올라온 상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드니 FC의 득점 폭발력이 뉴캐슬 제츠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에 주목해볼 만한 승부처다. 패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제츠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멜버른 시티 FC vs 멜버른 빅토리 FC. 이 경기는 초반 15분의 라인 간격 싸움이 전반 흐름을 결정짓는 매치업이다. 멜버른 시티는 3백이 볼을 잡았을 때 무리한 롱볼보다도 중앙으로 한번 끌어들여 상대 압박을 유도한 뒤 바깥으로 풀어주는 전개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빅토리가 전진 압박을 걸어도 압박의 첫 접점이 흔들리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구멍이 생긴다. 그 구멍이 바로 하프 스페이스이며 멜버른 시티는 쿠엔이 그 지역에서 몸을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능하다. 쿠엔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방을 바라보는 순간 슈팅과 킬 패스 중 무엇을 선택해도 위협이 된다. 그리고 레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수비의 시선이 빨려 들어가며 반대편 컷백 라인이 더 쉽게 열린다. 이때 카프토의 니어 포스트 침투가 한 번만 타이밍을 잡으면 골문 앞에서 완벽한 득점 찬스가 만들어진다. 반면 빅토리는 압박을 강하게 걸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진 압박을 선택하면 하프 스페이스가 비고 내려앉으면 박스 앞에서 쿠엔이 공을 받는 딜레마에 걸린다. 또한 멜버른 시티가 리드를 잡으면 공격 숫자를 과하게 늘리기보다 템포를 끊어가며 위험 구간을 통제하는 운영으로 흐름을 잠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도 젤라치치의 2선 침투와 베르고스의 박스 안 위치 선정으로 한두 번은 문전 찬스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찬스가 나오려면 젤리우가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전진 패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측면 지원이 동시에 붙어줘야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 번만 턴오버가 나오면 멜버른 시티의 컷백 전개가 바로 역으로 꽂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멜버른 시티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찬스의 질을 끌어올리고 빅토리는 간격 붕괴를 수습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림이 유력하다. 결국 이 매치업은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소유하느냐로 정리되는 승부이며 그 키를 쥔 쪽이 멜버른 시티다. 1위 경기는 멜버른 빅토리의 라인 간격 붕괴가 언제 터지느냐가 핵심이며 그 지점에서 멜버른 시티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가장 치명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쿠엔이 한 번만 자유를 얻으면 전개가 단숨에 박스 앞까지 연결되고 레키와 카프토의 타이밍 플레이가 득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멜버른 시티 승리가 성립되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 경기는 그 가능성을 주목해보자.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멜버른 시티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퍼스 글로리 FC vs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 원정팀 애들레이드는 호주의 남부에 위치한 도시에서 퍼스 원정으로 이동해야 하는 매치업이다. 이 이동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루틴 붕괴와 회복 타이밍 흔들림이 겹치는 부담이다. 그래서 원정팀 애들레이드 선수들은 경기 당일 컨디션 조절이 까다로워지고 첫 압박 강도와 전환 수비가 한 박자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홈팀 퍼스 글로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준비 루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경기 집중도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차이가 전반에는 미세하게 보이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스프린트 반복 구간에서 확연히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홈팀 퍼스 글로리는 3백 블록을 단단히 세운 뒤 볼을 끊어내는 순간 빠르게 전진하는 전환 패턴이 선명한 팀이다. 그래서 상대의 측면 전개가 길어지는 타이밍에 끊어내기만 하면 새로 패스 한 번으로 박스 근처까지 들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특히 타가트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타이밍이 좋고 한 번 열린 크로스나 컷백을 득점으로 바꾸는 완성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타가트가 맹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비교적 수월하게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애들레이드가 4-4-2로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려 해도 이동 피로로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한 번은 나온다. 그 순간 홈팀 퍼스 글로리가 속도를 올리면 원정팀 애들레이드 최종 수비는 뒤로 뛰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뒤로 뛰는 시간이 길어지면 투톱의 압박도 느슨해져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전개가 이어지기 쉽다. 그래도 원정팀 애들레이드가 요바노비치의 박스 장악으로 한 방을 만들 수는 있지만 찬스의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홈팀 퍼스 글로리는 오늘이 중원에서 간격을 잡아주면 공격이 끊기지 않고 다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구조도 중요하지만 장거리 원정 피로가 만든 전환 타이밍 차이가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홈팀 퍼스 글로리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1위 경기는 전술 상승도 있지만 결국 장거리 원정 피로가 만든 한 박자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퍼스 글로리는 단단히 잠근 블록 위에서 타가트의 마무리로 결론을 내기 좋은 흐름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 강점이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올킬 기준으로도 홈팀 퍼스 글로리 승리 쪽으로 기대값이 더 높게 잡힌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퍼스 글로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사우샘프턴 vs 코번트리 시티. 이 경기는 후반 승부처에서 세컨볼 경합이 누구 쪽으로 기울어지느냐가 핵심이다. 홈팀 사우스햄튼은 승부처, 타이밍 세컨볼 경쟁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낮아지고 공격이 한 번에 끊기는 장면이 늘어난다. 이때 원정팀 코번트리의 전방 지역에 배치된 공격진들이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침투에 들어간다면 흐름이 한 번에 뒤집힐 수 있다. 결국 상대보다 한 박자 빠른 세컨볼 선점으로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홈팀 사우스햄튼은 아처의 뒷공간 침투를 살리려면 전개 속도가 살아야 하는데 후반에 템포가 떨어지면 장점이 사라진다. 아자즈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전진 패스를 넣어줘야 하는데 압박이 걸린 상황에서 리듬이 끊기면 안전한 선택으로 흐르기 쉽다. 프레이저도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아야 위력이 나오는데 점유율이 내려가면 터치 자체가 줄어들어 존재감이 희미해진다. 반면 원정팀 코번트리는 후반의 측면 돌파와 박스 안 숫자 싸움을 동시에 걸 수 있는 구조다. 메이슨 클라크가 측면에서 수비를 벌려주면 중앙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열리면서 라이트가 마무리할 공간이 커진다. 또한 토르프가 중원에서 한 발 더 올라가 세컨볼이 떨어지는 지점을 먼저 밟아주면 공격이 끊기지 않고 파도가 된다. 그래서 코번트리는 한 번의 공격이 막혀도 세컨볼로 다시 이어가며 압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사우스햄튼이 초반 강한 템포로 몰아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 템포가 후반까지 유지되지 않는 순간 세컨볼 경쟁력에서 밀리며 라인이 길어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코번트리가 가장 좋아하는 전진 타이밍이라서 침투 한 번의 득점까지 연결될 확률이 커진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코번트리가 한 박자 빠른 세컨볼 선점으로 승부를 가져갈 그림이 더 선명하다. 1위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볼 경쟁력에서 흔들리는 쪽이 먼저 무너지는 경기다. 그래서 코번트리가 전진 타이밍을 올려 세컨볼을 한 박자 빨리 찍는 순간 득점 기회가 연속으로 열린다.
결국 코번트리 승리 그림이 가장 설득력 있고 실전에서도 성립되기 좋은 흐름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우스햄튼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뉴캐슬 유나이티드 vs 첼시. 이 경기는 한 장면으로 설명이 끝난다. 첼시는 측면 풀백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그걸 막으려 센터백이 측면으로 끌려 나오며 박스 안이 비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상대가 측면에서 한 번만 흔들어도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슈팅 각이 열리는 구조가 반복된다. 반면 뉴캐슬은 고든이 측면에서 공격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라 그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다. 고든이 1대1에서 우위를 만들면 컷신으로 직접 때릴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컷백을 깔아주며 마무리 찬스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풀백이 버텨줘야 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그 지점이 가장 불안하다. 또한 뉴캐슬은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꽂아주며 측면에 빠르게 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럼 뉴캐슬은 측면에서 속도를 붙이고 첼시는 커버를 위해 센터백이 끌려 나오며 박스 안 공간이 벌어지는 흐름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도 주앙 페드로와 네투의 전환 공격으로 한 번에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뉴캐슬 수비 라인의 리커버리 속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첼시가 공을 잃는 순간 수비 조직이 먼저 흔들리고 그 틈을 뉴캐슬이 바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홈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뉴캐슬이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치면 첼시 풀백 라인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매치업은 첼시 측면 붕괴 센터백 커버박스 중앙 공간 발생 이 루트를 뉴캐슬이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달렸다. 그 반복이 많아질수록 뉴캐슬 득점 기대값은 올라가고 승리 플로우도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첼시는 풀백 라인이 흔들릴 때 센터백 커버로 버티려 하지만 그 순간 박스 안이 비며 치명타를 맞는 흐름이 반복된다. 뉴캐슬은 고든의 측면 돌파로 그 약점을 직접 찌를 수 있어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자연스럽게 쌓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 수비 조직의 균열이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고 홈팀 뉴캐슬 승리가 성립될 그림이 가장 명확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프레스턴 라이온스 vs 노리치 시티 FC.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홈팀 프레스턴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노리치 시티는 34실점이라는 숫자 자체가 수비 조직의 불안과 연결되는 흐름이며 그래서 경기 중 흔들리는 구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프레스턴은 3-5-2로 중원 숫자를 잡고 세컨볼 경쟁력으로 상대의 빌드업 리듬을 끊어낼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노리치 시티가 3-4-3으로 넓게 벌려도 프레스턴이 중앙부터 잠그면 전진 패스의 각이 줄어드는 그림이 나온다. 프레스턴은 제비슨을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 결말을 만드는 루트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 강점이다. 스미스가 측면에서 볼의 질을 끌어올리면 박스 안에서는 타이밍 싸움이 되고 그 싸움에서 노리치 시티 수비가 흔들릴 여지가 크다. 특히 노리치 시티는 수비 라인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나오면 그 뒤는 와르르 무너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쉽다. 프레스턴은 공격이 막혀도 제압박으로 다시 두드리는 팀이기 때문에 노리치 시티가 90분 동안 꾸준히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세트피스 활용 능력 역시도 리그 3위팀 프레스턴의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비교적 더 뛰어난 상황이라는 전제는 이 경기의 결정타로 연결될 수 있다. 노리치 시티는 사전투와 츠르나츠를 활용해 전환 속도를 올리려 하겠지만 프레스턴이 미리 라인 간격을 잡아두면 역습의 파괴력이 반감된다. 반면에 프레스턴은 고점의 순간을 기다리기보다 압박과 크로스로 계속 파도를 만들어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에 가깝다. 노리치 시티가 중원에서 미르코 토픽을 중심으로 템포를 잡으려 해도 강한 압박이 반복되면 결국 롱볼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 그 롱볼 싸움이 많아질수록 세컨볼 경합이 중요해지고 그 구간은 프레스턴이 강하게 가져가려는 지점이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프레스턴의 박스 근처 장면 수가 늘어나며 노리치 시티 수비는 체력과 집중력에서 동시에 흔들릴 공산이 크다. 결국 이 매치업은 수비가 안정된 팀이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수비가 흔들리는 팀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따라서 프레스턴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전술적 흐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경기다. 노리치 시티는 수비 조직의 불안이 누적된 팀이고 이 매치업은 그 약점이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다. 그래서 프레스턴이 압박과 세트피스로 꾸준히 두드리면 결국 90분을 버티지 못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프레스턴은 흐름을 만들 줄 아는 팀이고 이 경기는 그 흐름이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충분히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레스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오비에도 vs 셀타 피고. 이 경기는 실점 누적에 흔들린 홈팀 오비에도와 침투 완성도와 세트피스 옵션이 살아있는 원정팀 셀타 비고의 상성이 핵심이다. 홈팀 오비에도는 26실점 흐름이 말해주듯 박스 안 정리가 늦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자주 내준다. 그래서 원정팀 셀타 비고가 전방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면 홈팀 오비에도 수비 조직은 오늘도 허무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스파스는 수비가 한 발 늦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센터백과 윙백 사이에 미세한 틈으로 침투를 꽂아 넣는다. 그리고 듀란이 직선 침투로 뒷공간을 파고들면 수비 라인은 뒤로 밀리며 박스 앞 압박이 동시에 약해진다. 반면에 홈팀 오비에도가 라인을 낮춰 버티면 원정팀 셀타 비고는 모리바를 통해 전개 방향을 바꿔가며 압박 각을 다시 만든다.
그래서 공격이 한번 막혀도 다시 템포를 올릴 수 있고 2차 공격으로 파상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홈팀 오비에도는 일리치가 버텨주고 차이라가 흔들어야 공격이 성립하는데 중원 전진 타이밍이 늦으면 연결이 끊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오비에도가 역습을 노려도 원정팀 셀타비고가 전환 수비 위치를 잡아두면 단발로 끊길 확률이 높다. 여기서 승부를 더 기울게 만드는 변수는 세트피스다. 원정팀 셀타비고는 코너킥 상황에서 파포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옵션을 적극적으로 쓰며 위협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코너킥이 몇 차례만 쌓여도 홈팀 오비에도는 마킹 전환에 흔들리고 집중력이 깨지는 순간이 나온다. 반면에 홈팀 오비에도는 수비가 흔들릴수록 파울로 끊는 선택이 늘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세트피스 리스크를 키운다. 그리고 아스파스가 박스 근처에서 위치를 잡는 순간 세컨볼 경쟁력에서도 원정팀 셀타비고가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 결국 경기 흐름은 아스파스의 침투로 라인을 흔들고 세트피스로 한 번 더 찍어 누르는 전개가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매치는 스코어가 한 번 열리면 홈팀 오비에도가 쫓아가다 더 벌어지는 흐름까지도 충분히 성립한다. 종합하면 전술 상승과 현재 수비 상태를 감안할 때 원정팀 셀타비고 승리 쪽으로 시나리오가 더 또렷하다. 1홈팀 오비에도는 실점 누적이 만든 불안이 커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다시 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스파스의 침투와 코너킥, 파포스트 패턴이 맞물리면 원정팀 셀타비고가 흐름을 가져가는 그림이 가장 선명하다. 결국 전술 상승까지 감안하면 셀타비고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오비에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VFB 슈투트가르트 vs TSG 1899 호펜하임. 이 경기는 홈팀 슈투트가르트가 르웰링을 중심으로 빌드업의 방향키를 쥐고 시작하는 경기다. 르웰링의 발끝에서 전진 패스가 풀리면 볼테마드의 채널 침투가 수비 라인을 한 번 더 흔드는 트리거가 된다. 그래서 호펜하임 수비진이 르웰링에게 집중되는 사이 반대편과 이선에서 노마크 슈팅 찬스가 역으로 파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르웰링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 공격 루트가 오늘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공산이 크다. 데미로비치는 그 파생 찬스를 박스 안에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마무리 자원이라 기대값이 더 올라간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의 4-2-3-1은 중앙을 두껍게 쓰면서도 측면 전환으로 템포를 바꾸는 데 능하다. 반면에 원정팀 호펜하임은 4-3-3이라도 결국 내려서 막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아부둘라후가 센터백 앞을 지키며 버티겠지만 르웰링이 하프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을 걸면 차단 각이 흔들릴 수 있다. 램펄은 전방 압박과 침투로 버텨보겠지만 공급이 끊기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아슬라니가 내려와 연결을 돕더라도 슈투트가르트가 세컨볼 경합에서 인원을 빨리 붙이면 전환이 끊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호펜하임은 수비만 하다가 전후반 90분이 모두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 호펜하임은 역습한 방과 세트피스로 버티는 시나리오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슈투트가르트가 르웰링을 미끼로 상대 시선을 한쪽으로 모은 뒤 반대 전개를 반복하면 결국 균열은 벌어진다. 그리고 그 균열이 벌어지는 순간 데미로비치의 박스 장악과 볼테마드의 침투가 연쇄로 들어가며 결정타가 나온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슈투트가르트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전술적 근거가 충분한 경기다. 1홈팀 슈투트가르트는 르웰링을 축으로 상대 수비 시선을 끌어당기고 파생되는 빈 공간을 찌르는 설계가 확실한 팀이다. 반면 원정팀 호펜하임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이 단절되며 수비만 하다가 끝나는 흐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르웰링이 만든 틈을 데미로비치가 마감한다는 전개에 주목해 볼만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브 추천. VFL 볼프스부르크 vs SC 프라이부르크. 볼프스부르크는 4-2-3-1에서 마에르가 공을 잡는 위치가 높아질수록 공격의 칼날이 확실히 선다. 그래서 초반부터 마에르에게 전진 패스 각을 열어주는 빌드업 설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프라이부르크는 에게슈타인을 중심으로 중앙을 단단히 막고 그리포의 킥으로 반격을 노리는 흐름을 가져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측면에서 빈머의 캐리로 수비를 끌어내면 더블 볼란치 뒤쪽 하프스페이스가 순간적으로 비는 장면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가 라인 간격을 잘 접어두면 볼프스부르크는 바깥으로만 도는 답답한 전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도 마에르는 박스 근처에서 한 번에 찌르는 패스를 넣을 줄 아는 선수라서 단 한 번의 타이밍으로 판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패스의 종착지가 빈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라면 곧바로 컷백 찬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박스 안쪽에서 아무라가 자리만 잘 잡으면 슈팅까지 이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휠러가 압박을 찍고 그리포가 이선에서 공을 받아 전개를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위협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볼프스부르크가 전방 제압박으로 볼을 재탈취하면 프라이부르크는 수비 전환이 늦어지며 파이널 서드에서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 최종 수비진이 컷백 라인과 니어 포스트 러닝을 동시에 잡아줘야 하는데 이게 한 박자만 늦어도 바로 실점 찬스가 된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가 말한 대로 세밀한 패턴 공격을 계속 꽂아 넣는다면 프라이부르크 수비는 파이널 서드에서 고전할 공산이 크다.
또한 프라이부르크가 세트피스로 버티려 해도 경기 흐름 자체가 밀리면 세트피스 횟수 확보가 쉽지 않다. 결국 이 경기는 마엘의 플레이메이킹이 빈머의 침투와 연결되고 컷백이 아무라의 마무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몇 번이나 반복되느냐로 승부가 갈린다. 전술적 상성만 놓고 보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은 볼프스부르크 쪽이 더 크다. 1위 경기는 마에르가 패스 한 번으로 팍스까지 단숨에 연결해 버릴 수 있는 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빈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이 반복되면 아무라의 마무리로 득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의 킥과 세트피스로 버틸 수는 있어도 흐름이 밀리는 순간 수비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결국 주도권과 찬스의 질에서 앞서는 볼프스부르크가 승리를 챙길 타이밍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아우크스부르크 vs SV 베르더 브레멘. 이 경기는 볼을 누가 오래 가지느냐보다 공을 누가 더 날카롭게 끊어내고 바로 찌르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흐름이다. 홈팀 아우크스부르크는 3백 형태를 단단하게 형성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볼을 인터셉트한 이후 곧바로 역습 전개로 전환하는 팀이다. 그래서 전환 첫 패스의 질이 곧 찬스의 질로 직결되고 이 구간에서 주축 멤버 야키치의 역할이 가장 크다. 야키치의 날카로운 킬패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꽂히면 주축 멤버 쾌미르가 발빠른 침투로 골키퍼 1대1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1대1 찬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원정팀 브레멘 수비는 라인을 더 내릴 수밖에 없고 공격의 박자도 무거워진다. 반면에 브레멘은 4-2-3-1로 공격 숫자를 올리며 점유로 압박을 걸겠지만 그 과정에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가 가장 좋아하는 역습 출발점이 된다. 특히 브레멘 최종 수비진이 이 뒷공간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역습 과정이 그대로 득점 찬스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그만큼 아우크스부르크의 선수비 후역습 컨셉은 지금 흐름에서 위협적이며 한 번의 인터셉트가 경기의 결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래서 브레멘 선수들 입장에서는 전진 패스를 넣는 순간마다 뒤를 신경 써야 하고 그 부담이 쌓이면 전개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또한 주축 멤버 클로드 모리스가 이 선에서 세컨볼 경쟁력을 살려주면 역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습파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멘은 측면에서 그릴과 은진마가 속도를 붙이면 찬스를 만들 여지가 있고 한 골을 먼저 넣으면 판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는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도 공간을 읽어내는 전환 패턴으로 승부를 보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브레멘이 공격 템포를 올릴수록 아우크스부르크는 더 정확한 타이밍에 끊어내고 더 빠르게 찔러 넣을 확률이 올라간다. 결국 오늘은 아우크스부르크가 전환 한 방으로 브레멘을 악몽 같은 경기 내용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1위 경기는 브레멘이 밀어붙일수록 아우크스부르크의 역습 칼날이 더 예리해지는 구조다. 그래서 야키치의 킬패스와 쾌미르의 침투가 한 번만 맞아도 흐름이 홈팀 아우크스부르크 쪽으로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브레멘은 뒷공간 관리가 무너지면 경기 내용이 악몽처럼 흘러갈 수 있어 결국 아우크스부르크 승리 시나리오가 더 선명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쾰른 vs 우니온 베를린. 이 경기는 같은 3-4-3-3끼리 맞붙는 미러 매치업이기 때문에 누가 하프 스페이스를 더 날카롭게 찌르느냐가 먼저 갈린다. 홈팀 쾰른은 윙백으로 폭을 고정해두고 이선과 중원이 번갈아 안쪽 채널을 파고드는 설계가 살아있는 팀이다. 그래서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이 바깥쪽으로 슬라이드하는 순간 팍스 앞 중앙이 비는 타이밍이 생긴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르텔의 대각선 침투가 들어가면 수비진이 따라갈지 말지 판단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늦으면 빌터에게 패스 각이 열리고 빌터는 그 각이 열리는 순간 마무리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발트 슈미트가 팍스 앞에서 원터치로 연결해주면 공격이 끊기지 않고 슈팅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후세인 바시치도 중앙에서 전개 속도를 살려주기 때문에 홈팀 쾰른은 안으로 한번 찌르고 다시 밖으로 벌리는 리듬을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은 전환 상황에서 버크의 직선 돌파와 안사의 박스 침투가 무기가 된다. 그래서 홈팀 쾰른이 공격에 과하게 쏠리면 역으로 뒷공간을 맞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쾰른이 레스트 디펜스를 잡아두고 공격을 전개하면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의 강점이 반감된다. 오히려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은 미러 구도에서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는 순간이 더 치명적이다. 특히 마르텔이 안쪽 채널로 들어가고 빌터가 박스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패턴은 수비진의 시야를 흔들기 좋다. 그래서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이 그 침투 타이밍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결정적 찬스가 연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이 더 커지면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의 직선 전환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홈팀 쾰른이 더 다양한 전개 루트를 갖고 있어 먼저 득점으로 앞서갈 그림이 더 선명하다. 결국 홈팀 쾰른이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찍고 리드한 뒤 템포를 관리하는 흐름이 가장 자연스럽다. 1홈팀 쾰른은 미러 매치업에서 마르텔의 대각 침투를 기점으로 팍스 앞 균열을 만드는 설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빌터에게 어시스트가 꽂히는 장면이 한 번만 나와도 경기 흐름은 홈팀 쾰른 쪽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다. 반면에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은 전환 한 방은 있지만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늦어지면 먼저 실점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쾰른이 먼저 찌르고 리드한 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쾰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함부르크 vs 프랑크푸르트. 홈팀 함부르크는 3-4-3 구조에서 윙백 전진으로 폭을 넓히고 빠른 전환으로 뒷공간을 먼저 보는 선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반에는 퀘니이스 데르퍼의 스프린트가 한 번씩 터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릴 수 있다. 하지만 함부르크의 문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이선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이 생긴다는 점이다. 그 틈이 열리면 원정팀 프랑크푸르트가 중앙에서 한 번에 전진 패스를 꽂아 넣고 박스 근처에서 바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간다. 버카르트는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아서 센터백이 한 발만 늦으면 그대로 뒷공간이 깨진다. 그리고 바오야와 도알리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면 함부르크의 윙백 복귀 타이밍이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함부르크가 윙백을 높게 올리는 순간 측면 뒤 공간이 바로 역습 통로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진다. 프랑크푸르트는 득점 페이스가 강하고 찬스가 생기면 연속타로 몰아치는 팀이라 한 번 실점하면 흐름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코너킥에서 니어포스트를 노리는 세밀한 루틴이 있어 세트피스 상황 자체가 곧 실점 경보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함부르크는 박스 근처에서 불필요한 파울과 코너킥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압박이 늦으면 결국 파울로 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르크가 중원에서 렘베르크를 중심으로 세컨볼 경쟁력을 끌어올리면 흐름을 잠깐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가 전방 압박으로 빌드업을 흔들기 시작하면 함부르크는 전진 패스가 끊기고 롱볼 의존이 커진다. 롱볼이 길어지는 순간 세컨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다시 프랑크푸르트가 이선에서 볼을 잡아 파상 공세를 이어간다. 결국 이 경기는 함부르크의 느슨한 압박 간격이 먼저 터지느냐, 프랑크푸르트의 결정력 루틴이 먼저 꽂히느냐의 싸움이다. 전체 구조를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득점 찬스를 더 많이, 더 선명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롬팀 함부르크는 공격 전개보다도 이선 압박 간격이 풀리는 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먼저다. 하지만 원정팀 프랑크푸르트는 전진 패스와 세트피스 루틴까지 갖춘 쪽이라 균열이 생기면 바로 득점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체 상성은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기울어 있고 미들블록이 흔들리는 순간 승부가 빠르게 갈릴 그림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함부르크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12월 21일 일요일 맨체스터 시티 vs 웨스트햄. 이 경기는 전술 구조 자체가 홈팀 맨시티 쪽으로 유리하게 깔리는 매치업이다. 원정팀 웨스트햄은 3백 3-4-3이라 윙백 전진이 필수인데 그 선택이 곧바로 하프스페이스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맨시티는 박스 앞에서 세르키와 베르나르두 실바가 중앙을 끌어당기고 하프스페이스로 찔러 들어가는 전개가 성립된다. 홀란드는 박스 안점유가 확실한 자원이라 웨스트햄 센터백이 한 발만 늦어도 결정적 찬스가 바로 생긴다. 또한 웨스트햄이 라인을 낮추면 공간은 줄어들지만 대신 박스 근처에서 컷백 방어와 마킹 전환이 계속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면 맨시티는 세컨 찬스를 통해 슈팅 볼륨을 더 쌓아 올린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보엔의 침투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시작점이 되는 중원 탈압박이 막히면 전환이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전반에는 웨스트햄이 버티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수비 블록이 박스 안으로 밀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맨시티는 4-3-2-1에서 박스 앞 2명의 이선이 계속 위치를 바꾸며 수비 시야를 흐트러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이 세트피스나 롱볼로 한두 번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맨시티가 레스트 디펜스로 2차 전환을 끊어내면 그 시도는 곧바로 역으로 압박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의 질에서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오마르 마르무시와 사비우처럼 발빠른 스피드로 하프 스페이스를 찢는 자원이 투입되면 웨스트햄 수비는 발이 먼저 무거워진다. 그래서 후반 60분 이후에는 맨시티가 한 번 더 템포를 올리며 추가 득점 구간을 만드는 그림이 유력하다. 결국 웨스트햄 수비가 90분 동안 이 강도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점유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맨시티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흐름이 전술과 로테이션 모드에서 쌓이는 경기다. 1위 경기는 3백의 옆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끝까지 버티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맨시티가 박스 앞에서 리듬을 쥐는 순간 홀란드 마무리로 승부가 빠르게 기울 가능성이 높다. 후반 교체 카드까지 감안하면 맨시티 쪽 기대값이 더 단단하며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맨시티 승주력. 핸디 승 강축. 언더보버 강축. 울버햄튼 vs 브렌트퍼드 FC. 이 경기는 홈팀 울버햄튼의 생존 동기가 경기 온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올 시즌 아직 1승이 없다는 사실은 부담이지만 남은 22경기와 14점 차라는 현실은 오히려 동기부여를 극대화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초반부터 무리한 점유 싸움보다 5백으로 박스 앞을 잠그고 실점을 먼저 끊어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운영이 깔리면 브렌트퍼드는 중앙에서 패스를 이어가더라도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반면에 브렌트퍼드는 와타라의 스피드와 티아고의 침투로 한 번에 찌르는 전환이 살아야 가장 위협적인 팀이다. 하지만 울버햄튼은 5백 구조라 측면을 내줘도 박스 안 숫자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컷백을 허용하더라도 마무리 각을 줄이는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원정팀 브렌트퍼드는 전개는 되는데 결정 구간이 막히는 답답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옌센이 중원에서 템포를 잡아주면 브렌트퍼드는 공격의 결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울버햄튼이 중원 3명으로 간격을 촘촘히 잡고 이선의 첫 터치 시간을 줄이면 옌센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이 구간에서 울버햄튼은 벨가르드의 침투 타이밍과 라르센의 문전 움직임으로 적은 기회에서 결말을 노리는 흐름을 가져간다. 특히 강등은 경제적으로 구단의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홈팀 울버햄튼은 경기 내내 집중력의 바닥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 중계 권료와 스폰서, 광고 수익이 흔들리는 상황을 선수들도 체감하기 때문에 한 번의 태클과 한 번의 세컨볼 경합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경기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화려한 공방전보다 템포를 끊고 다시 세우는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브렌트퍼드가 초반의 득점으로 리드를 잡지 못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울버햄튼의 버티는 힘이 경기의 무게중심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울버햄튼이 선제 실점을 피한 채 후반까지 끌고 가면 홈팀 쪽 동기부여가 마무리 집중력으로 연결되는 그림이 나온다. 결국 이 매치업은 전술만이 아니라 심리와 생존 압박까지 겹치면서 홈팀 울버햄튼 쪽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더 또렷해지는 경기다. 1위 경기는 전술보다 먼저 동기부여가 경기 강도를 올리는 매치업이다. 울버햄튼은 생존과 경제적 현실이 직결된 상황이라 홈에서 한 번은 반드시 결과를 잡으려는 압력이 크다. 파이브백으로 버티고 기회를 한 번만 잡아도 결말이 날 수 있어 홈팀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울버햄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본머스 vs 벌리. 이 경기는 수비 숫자보다 수비 간격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원정팀 벌리는 현재까지 실점 누적 흐름이 크고 경기당 실점 페이스도 높게 형성된 상태라 수비 안정감이 흔들리는 구도다. 특히 전방 압박을 시도한 뒤 미드필더 라인의 리커버리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 중간지대가 과하게 넓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상대 이선 자원들이 그 공간에서 볼을 잡으면 첫 터치로 방향을 틀고 전개를 정리할 여유가 생긴다. 여기서 홈팀 본머스의 클라이베르트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짧은 패스로 리듬을 끌어올리면 벌리 수비 블록은 좌우로 계속 끌려간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핵심이다. 클라이베르트가 측면으로 전환 패스를 정확히 뿌려주면 홈팀 본머스는 한 번의 와이드 지역에서 1대1을 만들 수 있다. 세메뉴가 그 1대1 구간에서 속도를 붙이면 벌리 풀백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박스 안커버도 늦어진다. 그래서 크로스만이 아니라 컷백 루트가 동시에 열리며 박스 앞 이선 침투가 득점 찬스로 바뀌는 그림이 나온다. 에바니우송은 이런 전개에서 가장 위협적인 카드다. 니어 포스트로 파고들어 마무리를 끝내기도 하고 수비가 쏠리면 반대편 컷백 라인에 공간이 생긴다. 반면 원정팀 벌리는 브로야를 활용해 뒷공간을 치는 역습이 가능하지만 그 장면이 나오려면 먼저 탈압박이 안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홈팀 본머스가 높은 위치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 벌리는 후방에서 급하게 처리하는 선택이 늘어나기 쉽다. 그 선택이 위험지역 패스미스로 이어지면 홈팀 본머스는 짧은 전개로 바로 박스 안을 두드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리가 초반에 강하게 맞붙어 난타전을 만들면 일시적으로 흐름이 흔들릴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프 스페이스가 다시 열리고 본머스의 전환 패스와 컷백 패턴이 누적되며 홈팀 쪽 기대값이 커질 경기다. 정리하면 벌리의 리커버리 지연과 하프 스페이스 붕괴가 계속 노출되는 한 본머스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이런 정팀 벌리는 하프 스페이스 리커버리가 늦어지는 약점이 구조적으로 보이고 그 구간이 열리면 수비 블록이 쉽게 찢어지는 팀이다. 홈팀 본머스는 클라이베르트의 연결과 세메뉴의 돌파가 맞물리면 컷백 루트에서 고급 찬스를 누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본머스가 리듬만 먼저 잡으면 에바니우송 마무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승리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본머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vs 선더랜드 AFC. 이 경기는 원정팀 선더랜드의 삼선 간격 문제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선더랜드는 경기 중 최종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는 팀이다. 그래서 그 틈이 생기는 순간 상대 이선이 박스 앞에서 공을 잡고 바로 슈팅이나 킬패스를 시도할 수 있다. 홈팀 브라이튼은 이런 구조적 균열을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팀 중 하나다. 루터가 등지고 버텨주며 원터치로 연결하면 선더랜드 수비는 뒤로 물러나며 간격이 더 벌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압박을 붙이지 못하면 박스 앞은 사실상 프리존이 된다. 민테는 그 구간에서 한 박자 빠른 침투로 뒷공간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어 수비가 정렬하기 전에 찬스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루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로 각을 만들며 슈팅 레인과 컷백 레인을 동시에 열어버리는 타입이다. 그래서 민테와 그루다가 라인 사이로 들어오는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 선더랜드는 수비 블록이 통째로 흔들린다.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면 공간은 줄일 수 있지만 그러면 브로베의 고립이 심해져 공격이 단조로워진다. 반면에 라인을 올리면 자카의 전진 패스는 살아나지만 그만큼 뒷 공간과 라인 사이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더랜드의 이 간격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종류의 조직적 문제다.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공산이 크다. 결국 브라이튼은 박스 앞에서 슈팅 찬스와 마지막 패스 찬스를 계속 누적할 수 있다. 그리고 찬스가 누적되는 경기에서는 홈팀이 결국 한 번은 균열을 찢어낸다. 따라서 전체 흐름은 브라이튼이 중원과 박스 앞을 장악하며 승리를 성립시키는 쪽으로 기운다. 일선더랜드의 라인 간격 붕괴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 내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불안이다. 그래서 민테와 그루다가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브라이튼은 슈팅과 마지막 패스를 계속 쌓을 수 있다. 결국 홈팀 브라이튼이 박스 앞 주도권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이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레반테 vs 레알 소시에다드. 이 경기는 홈팀 레반테의 수비 지표가 이미 흔들려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부담이 큰 매치업이다. 홈팀 레반테는 5백으로 숫자를 맞추려 하지만 박스 앞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커버 순서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원정팀 소시에다드가 측면에서 한 번만 속도를 붙이면 수비 블록이 옆으로 찢어지며 하프 스페이스가 열린다. 특히 쿠보 타케오사가 전진 드리블로 라인을 깨기 시작하면 홈팀 레반테 수비진은 1차 저지선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쿠보 타케오사가 컷인으로 수비를 끌고 들어오면 반대편에서 오야르사발이 침투 타이밍을 잡을 공간이 생긴다. 오야르사발은 박스 안에서 마무리 판단이 빠른 자원이라서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 한 번에 승부를 끝낼 수 있다. 반면 홈팀 레반테는 이반 로메로를 향한 역습 한 방을 노렸지만 전개가 이어지지 않으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레반테가 버티려면 중원에서 로저 부르게가 탈압박을 해주고 공격을 한 번이라도 길게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원정팀 소시에다드의 압박이 걸리면 홈팀 레반테는 전진 연결이 끊기고 수비 라인만 계속 낮아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실점은 시간 문제가 되고 한 골이 터지는 순간 홈팀 레반테는 더 앞으로 나와야 해서 간격이 더 벌어진다. 그리고 그 벌어진 간격을 쿠보 타케우사가 다시 드리블로 찌르면 원정팀 소시에다드가 추가 찬스를 만들기 쉬워진다. 또한 원정팀 소시에다드는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내는 상황이 자주 나오면 투리엔테스의 직접 프리킥 카드가 위협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홈팀 레반테는 파이널 서드에서 무리한 파울을 줄여야 하지만 수비가 급해지면 파울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기 쉽다. 결국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찬스의 질은 원정팀 소시에다드 쪽이 확실히 앞서는 그림이다. 그래서 전술 상승까지 감안하면 홈팀 레반테가 끝까지 버텨내기엔 난도가 높은 경기다. 1홈팀 레반테는 버티는 수비를 세워도 파이널 서드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 그래서 쿠보 타케우사를 중심으로 한 원정팀 소시에다드의 공격 루트가 살아나면 실점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상승과 안정감에서 앞서는 원정팀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챙길 타이밍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레반테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헤라클레스 알멜로 vs 헤이렌베인. 이 경기는 전력차보다도 중원에서 변칙 압박을 누가 더 잘 버티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홈팀 헤라클레스는 상대가 압박 각도를 비틀어 들어오면 탈압박 과정에서 볼이 끊기는 빈도가 높아지는 팀이다. 그래서 전방으로 전진 패스가 연결되기 전에 끊기고 바로 박스 앞 14존으로 압박이 재차 들어오며 무저지 찬스를 허용하는 흐름이 반복된다. 특히 세컨볼 경합에서 한 박자 늦는 장면이 겹치면 수비 라인 앞 공간이 계속 열려 수비가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의 제공권으로 롱볼 탈출을 시도하며 숨을 돌릴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롱볼이 전진이 되려면 이선이 세컨볼을 따내며 2차 공격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 지점이 불안하다. 반면 원정팀 헤렌베는 압박 강도를 조절하면서도 상대가 흔들리는 구간에만 확실하게 압박을 꽂는 전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중원에서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원정팀 헤렌베는 그 볼을 곧바로 전방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벤테는 박스 안에서 빠르게 각을 잡아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타입이라 찬스의 수가 늘면 득점 기대값도 같이 올라간다. 메르벨트는 이선에서 드리블로 전진하며 수비를 끌어당길 수 있어 박스 앞에서 패스 각도를 더 쉽게 열어준다. 반 오베르엠이 전진해 세컨볼을 선점하는 장면이 나오면 헤라클레스 수비는 간격을 좁힐 틈도 없이 다시 압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홈팀 헤라클레스 입장에서는 볼을 소유해도 곧바로 압박을 맞으며 공격이 끊기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끊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비는 정렬이 아니라 대응만 하게 되며 실점 루트가 단순하게 열린다. 이 구도에서는 원정팀 헤렌벤이 한 골을 먼저 가져가면 경기 운영을 더 편하게 풀어갈 수 있다. 하지만 홈팀 헤라클레스가 후반에 조급해지며 라인을 올리는 순간 세컨볼과 뒷공간이 동시에 열릴 가능성도 크다. 결론적으로 변칙 압박과 세컨볼 경쟁력의 상승상 원정팀 헤렌벤 승리 시나리오가 성립되기 좋은 경기다. 1홈팀 헤라클레스는 변칙 압박과 세컨볼 경합에서 흔들릴 때 경기 전체가 무너지는 전개가 반복되는 팀이다. 반면 원정팀 헤렌벤은 전진 압박과 세컨볼 선점이 맞물리면 2차 공격으로 득점 루트를 빠르게 여는 구조가 나온다. 그래서 이 경기는 원정팀 헤렌벤이 한번 흐름을 잡으면 그 흐름을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헤라클레스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SS 라치오 vs 크레모네. 이 경기는 전술 키워드가 명확하다. 홈팀 라치오는 볼이 있는 주변 지역에 선수를 최대한 많이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방식으로 최근 재미를 보고 있다. 그래서 상대 압박이 강하게 들어와도 짧은 패스로 압박을 풀고 다시 볼을 소유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번 경기에서도 라치오가 점유를 오래 가져가며 경기 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정할 가능성이 높다.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은 당연히 슈팅 찬스를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슈팅 볼륨이 쌓이면 득점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열릴 확률이 올라간다. 반면 원정팀 크레모네세는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압박과 커버를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뛰는 시간이 길어지고 압박 강도를 유지하려는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모네세가 중원 숫자로 버티며 전반을 0으로 잠그는 그림은 가능하다. 하지만 라치오가 볼 주변 수적 우위로 압박을 끌어내는 순간부터는 체력 부담이 누적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팀 크레모네세의 라인 간격이 미세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틈이 생기면 자카니의 측면 돌파와 컷인, 카스텔리아노스의 전방 압박과 박스 안 움직임이 동시에 살아난다. 또한 피사요, 델레바시로의 전진 드리블이 붙으면 중원에서 박스까지 한 번에 찢어주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에 크레모네세는 오케르케의 전환 침투로 한 방을 노리겠지만 공을 잡는 시간이 짧으면 시도 자체가 줄어든다. 결국 점유를 장악한 쪽이 경기의 리듬과 슈팅 찬스를 가져가고 그 축적이 승부를 닫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홈팀 라치오는 볼 점유를 기반으로 상대를 계속 뛰게 만드는 운영이 가장 강한 무기다. 원정팀 크레모네세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소모가 누적되며 압박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점유와 슈팅 볼륨을 쥐는 홈팀 라치오가 흐름을 끝까지 통제하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가장 설득력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라치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토트넘 호스퍼 vs 리버풀 FC. 이 경기는 리버풀의 중원 간격 문제와 토트넘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정면으로 맞물리는 매치업이다. 원정팀 리버풀은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중원 압박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하프스페이스를 쉽게 허용하는 흐름이 나온다. 토트넘은 이 틈을 사비 시몬스가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을 수월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사비 시몬스가 10번 위치에서 전진 드리블이나 원터치 패스로 한 번만 방향을 바꾸면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토트넘은 중앙을 억지로 뚫기보다 하프스페이스에서 수비 시선을 끌어낸 뒤 박스 앞을 여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여기서 쿠두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이선 숫자를 늘리면 리버풀 수비는 커버 동선이 길어지고 파울로 끊는 장면이 늘 수 있다. 히샬리송은 박스 안에서 세컨드 움직임이 좋아 컷백이나 굴절된 볼이 나오면 마무리 확률이 올라간다. 반면 원정팀 리버풀은 에키티케의 침투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전환이 성립하려면 중원에서 첫 패스가 깨끗하게 나가야 한다. 그런데 중원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첫 패스가 흔들리고 공격이 단발로 끊기며 다시 수비로 끌려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토트넘은 볼을 잃더라도 레스트 디펜스 간격만 유지하면 원정팀 리버풀의 전환을 1차에서 끊어낼 확률이 높다. 그리고 토트넘이 하프스페이스에서 계속 공을 잡으면 원정팀 리버풀 센터백은 라인을 유지하기보다 한 발 끌려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순간 박스 앞이 비고 중거리 슈팅이나 침투 패스의 각도가 동시에 열리면서 실점 기대값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초반부터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면 경기 템포가 과열되며 실수 한 번의 흐름이 뒤집힐 수 있다. 하지만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박스 앞에서 확실한 슈팅 각을 만드는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이 경기는 리버풀의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대가 길어질수록 토트넘 쪽 찬스의 질이 더 좋아지는 구조다. 그래서 토트넘이 박스 근처에서 한 번 먼저 스코어를 열면 리버풀은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하프스페이스는 더 넓게 열린다. 종합하면 전술 상성상 토트넘이 결정적인 슈팅 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흐름이라 토트넘 승리 시나리오가 더 또렷하다. 이런 정팀 리버풀은 중원 간격이 벌어질 때 하프스페이스가 비어버리고 그 약점이 경기 전체를 흔드는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사비 시몬스를 축으로 박스 앞 슈팅 각을 만드는 홈팀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더 편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토트넘이 먼저 리듬을 잡으면 하프스페이스 공략 한 방으로 승부를 가져갈 그림이 가장 선명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토트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CA 오사수나 BS 알라베스. 이 경기는 홈팀 오사수나가 중앙 템포를 잡고 대각선 패스로 수비 블록을 흔드는 순간부터 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루벤 가르시아가 짧은 패스로 리듬을 조절하면 원정팀 알라베스의 두 줄 수비는 옆으로만 끌려가며 간격이 미세하게 벌어진다. 그래서 타이밍을 읽은 대각선 패스가 한번 꽂히면 수비는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 흔들림을 가장 먼저 먹는 건 아이마르 오로즈의 드리블이다. 아이마르 오로즈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방향을 바꾸며 파고들면 파울이 나오고 세트피스까지 덤으로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세트피스가 늘어나는 순간 홈팀 오사수나의 박스 안장악력이 더 또렷해진다. 부디미르는 공중볼 타점과 몸싸움이 되는 자원이라 박스 안에서 수비가 흔들릴수록 득점 기대값이 올라간다. 반면에 원정팀 알라베스는 4-4-2로 촘촘히 버티면서도
측면 전환 대응이 늦어지면 라인이 갈라질 수 있다. 특히 레바흐가 전진에 가담한 뒤 복귀가 늦으면 그 뒷공간을 홈팀 오사수나 윙백이 치고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 알라베스는 보예를 중심으로 전환 한 방을 만들 힘은 있다. 보예가 등지고 버티는 순간 데니스 수아레즈의 이선 침투 패스가 살아나며 찬스 한두 번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한두 번이 계속 이어지려면 홈팀 오사수나가 중앙 장악을 놓치고 전개가 끊겨야 한다. 오히려 홈팀 오사수나는 루벤 가르시아가 템포를 끊었다가 다시 붙이는 운영이 가능해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박스 앞에서의 최종 선택은 부디미르에게 모이기 때문에 공격의 끝이 더 명확하다. 그래서 흐름이 길어질수록 홈팀 오사수나가 찬스를 누적하고 원정팀 알라베스는 수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중앙 빌드업의 완성도와 박스 안 결정력에서 앞서는 홈팀 오사수나 승리가 성립되는 그림이 더 선명하다. 1홈팀 오사수나는 루벤 가르시아 중심의 템포 조절과 대각선 패스로 수비를 흔들어 놓는 그림이 분명하다. 그래서 아이마르 오로즈가 안쪽 채널을 파고들며 흐름을 열어주면 부디미르의 박스 장악력이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알라베스의 전환 한 방은 경계해야 하지만 전개 완성도와 마무리의 선명함은 홈팀 오사수나 쪽이 더 위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오사수나 승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오사수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RB 라이프치히 vs 레버쿠젠. 이 경기는 홈팀 라이프치히의 공격적인 4-3-3이 원정팀 레버쿠젠의 3백을 어떻게 벌려놓느냐가 핵심이다. 홈팀 라이프치히는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깊게 들어가면서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고전적으로 하지만 매우 날카롭게 파고든다. 그래서 원정팀 레버쿠젠의 윙백이 한번 늦게 접히는 순간 컷백 라인이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축 멤버로 제시된 바카요코가 측면에서 속도를 올려 3백의 바깥 센터백을 끌어낸다면 수비 라인은 옆으로 찢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 바움가르트너의 이선 침투가 박스 정면에서 살아난다. 오펜다는 채널로 빠져나가며 수비 라인을 끌고 달리는 움직임이 좋아 한 번의 침투로도 결정적 득점 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홈팀 라이프치히는 공을 잃은 직후 역압박으로 재탈취를 노리기 때문에 원정팀 레버쿠젠의 탈압박 첫 패스를 끊어내기 좋다. 그래서 원정팀 레버쿠젠이 빌드업을 길게 가져가려는 순간 전개가 끊기고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이 터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 레버쿠젠은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전진 패스로 전개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팀이다. 틸만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기 시작하면 원정팀 레버쿠젠의 공격 템포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구도에서 문제는 그 공격이 전진할수록 윙백 뒤 공간이 더 크게 열린다는 점이다. 반면에 홈팀 라이프치히는 측면에서 깊게 들어간 뒤 컷백을 반복하며 수비가 돌아서는 타이밍을 강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 3백은 중앙에서 한 발 늦고 박스 앞 대응이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홈팀 라이프치히가 선제 득점에 성공하면 원정팀 레버쿠젠은 전진 배치를 더 과감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홈팀 라이프치히에게 더 많은 전환 찬스와 추가 득점 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라이프치히가 측면 과부하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3백의 간격을 벌려놓고 컷백 한 방으로 승부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1위 경기는 홈팀 라이프치히가 측면에서 라인을 벌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컷백 찬스를 쌓아가는 전개가 핵심이다. 그래서 바카요코의 돌파 한 번, 바움가르트너의 이선 침투 한 번이 득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홈팀 라이프치히가 전술적으로 유리한 결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엑셀시오르 FC vs 즈볼레. 이 경기는 전환 속도에서 결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즈볼레는 측면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는 구간이 많아 상대 수비가 정렬할 시간을 자주 준다. 그래서 공격이 진행될수록 패스가 옆으로만 돌고 박스 앞에서 마지막 한 번이 막히는 패턴이 반복된다. 반면 홈팀 엑셀시오르는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빠른 방향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다.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에서 안으로 접어 들어오면 상대 수비는 중앙 압축을 선택할지 측면 커버를 선택할지 갈라지게 된다. 그 순간 예고이안이 중앙에서 드리블로 라인을 한번 끌고 올라가며 시선을 묶어두면 반대편 측면이 비기 시작한다. 그래서 엑셀시오르는 한 번의 전개 전환으로 반대편에서 1대1 고립구도를 만들고 돌파나 컷신으로 마무리 루트를 열 수 있다. 또한 반 듀이넨이 박스 안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크로스가 들어갈 때 특정 기대값이 올라간다. 하지만 엑셀시오르도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다 공을 잃으면 역습을 맞을 수 있어 전환 수비의 첫 대응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즈볼레의 전개 템포가 느리면 엑셀시오르는 수비 재정비를 끝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막아낼 시간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오스팅에 찔러주는 패스가 나와도 수비가 이미 라인을 내린 상태라 결정적인 침투 공간이 잘 안 열린다. 그리고 코스턴스 중심의 박스 공략도 지원 속도가 늦으면 단발로 끊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즈볼레가 득점을 만들려면 은바유가 넓은 공간에서 1대1을 자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환이 느리면 은바유는 공을 받을 때마다 수비가 이미 붙어있고 돌파 성공률이 떨어지기 쉽다.
반면 엑셀시오르는 세컨볼 경합에서 한 번만 우위를 잡아도 2차 공격으로 슈팅 찬스를 다시 쌓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의 큰 흐름은 엑셀시오르가 템포를 흔들고 반대편에서 결정적인 고립구도를 만드는 쪽으로 기운다. 이런 정팀 즈볼레가 측면 전환을 늦게 가져가는 순간 공격은 예고 없이 정지하고 수비는 안정적으로 정렬된다. 그래서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방향 전환으로 템포를 올리는 홈팀 엑셀시오르가 반대편 1대1 구도로 승부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엑셀시오르가 세컨볼 경합과 2차 공격까지 이어가며 흐름을 쌓아 승리를 성립시키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엑셀시오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NEC 네이메온 vs AFC 아약스. 이번 경기는 겉보기 전력만 보면 원정팀 아약스 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 있다. 하지만 홈팀 네이메어는 상대 약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전개 구조를 갖춘 팀이다. 아약스의 경우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태평양만큼 넓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수비 커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선이 한 번만 돌아서면 센터백 앞 공간이 비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홈팀 네이메어는 체리와 프로퍼를 축으로 중앙에서 한 번에 전진 패스를 꽂아 넣는 그림이 성립된다. 네이메어의 에이스 프로퍼가 절묘하게 이 틈을 파고들며 전진 패스를 연결한다면 원정팀 아약스 수비는 라인을 내리면서도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시간이 생긴다. 결국 아약스의 불안한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가와는 박스 안에서 찬스가 한 번만 떨어져도 마무리를 해내는 스타일이라 첫 실점 이후 흐름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원정팀 아약스는 라울 모로의 측면 돌파와 스티븐의 이선 패턴으로 반격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풀백이 높게 올라가면 전환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다시 비게 되는 역설이 생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약스가 공격을 할수록 네이메언이 역으로 중앙 틈을 더 쉽게 찾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교체 카드 전력 역시도 네이메언의 교체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이다. 후반에 들어가 체력과 간격이 더 벌어지는 구간에서 홈팀 네이메언이 전개 속도를 유지하며 한 골을 더 얻는 흐름도 충분히 열려있다. 결론적으로 이 매치업은 중앙 간격의 균열을 먼저 때리는 쪽이 유리하고 그 해답을 홈팀 네이메언이 쥐고 있는 경기다. 1위 경기는 원정팀 아약스의 공격 재능보다 중앙 간격의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날 매치업이다. 그래서 프로퍼의 전진 패스 한 번이 흐름을 바꾸고 오가와의 마무리가 승부를 결정짓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다. 결국 홈팀 네이메언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한 경기이며 후반 교체 카드까지 감안하면 홈팀 네이메언 쪽 기대값이 더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네이메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유벤투스 vs AS 로마. 이 경기는 원정팀 AS 로마의 수비 조직이 먼저 버티면서 경기의 기본 톤을 잠그는 흐름이 유력하다. AS 로마는 이번 시즌 초반 15경기에서 8실점 수준의 짠물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90분 내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홈팀 유벤투스가 점유를 가져가도 박스 앞이 촘촘히 닫히며 마지막 한 번의 선택지가 계속 막히는 전개가 반복될 수 있다. 유벤투스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 상대 빌드업을 끊어낼 수는 있지만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최종 수비 라인이 같이 올라간다. 하지만 라인이 높아지는 순간 뒷공간이 넓어지고 그 공간은 엘 샤라위 같은 침투 자원에게는 가장 달콤한 타깃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유벤투스가 공격적으로 눌러붙을수록 오히려 AS 로마의 카운터가 더 날카롭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크다. 마니코네가 중원에서 압박을 털고 한 번만 전진 패스를 찔러주면 수비 뒷공간을 향한 침투 타이밍이 바로 열릴 수 있다. 그리고 퍼거슨이 박스 안에서 한 번만 마무리 기회를 잡으면 유벤투스가 쌓아 올린 주도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가 득점을 내려면 일티지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1대1을 뚫고 박스 안으로 각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AS 로마는 라인 간격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일티지의 컷인 각도와 슈팅 레인이 평소보다 빨리 차단될 수 있다. 또한 데이비드의 침투도 상대 뒷공간이 열려야 힘이 실리는데 AS 로마가 라인을 내리면 그 장점이 반감된다. 그래서 유벤투스는 압박으로 경기를 쥐고도 득점은 쉽게 나오지 않는 답답한 흐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AS 로마는 수비적으로 버티다가도 한 번의 역습에서 슈팅까지 완결시키는 효율이 기대되는 팀이다. 또한 유벤투스가 라인을 올리는 시간대가 길어질수록 AS 로마는 침투와 컷백으로 세컨드 찬스를 만드는 장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공격이 AS 로마의 수비벽을 90분 내내 뚫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며 전체 결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기 쉽다. 이런 정팀 AS 로마의 수비 조직은 90분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홈팀 유벤투스의 공격이 매끈하게 풀리기 어렵다. 하지만 홈팀 유벤투스가 압박 강도를 올리는 순간 뒷공간이 넓어지고 그 틈은 엘 샤라위 침투 한 번으로 바로 찢길 수 있다. 결국 한 방의 카운터로 승부가 갈리는 그림이 가장 현실적이며 원정팀 AS 로마 승리 시나리오가 충분히 성립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유벤투스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강추. NAC 브레다 vs 텔스타. 이 경기는 측면 커버 타이밍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텔스타의 경우 윙백 라인의 커버 타이밍이 어긋난다. 그래서 측면 수비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 최하위권까지 원정팀 텔스타의 팀 순위가 추락해 있는 흐름이다.
여기서 홈팀 브레다가 측면에서 볼을 고정해두고 하프 스페이스로 이선 침투를 섞어주면 수비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다. 특히 홈팀 브레다의 타르비티에는 드리블과 크로스를 동시에 가져가며 수비의 시선을 끌어내는 타입이라 타이밍만 맞으면 한 번에 찢는 장면이 나온다. 홈팀 브레다의 에이스 타르비티에가 이 타이밍에 맞춰 침투한다면 흐름이 바뀐다. 결국은 날카로운 대각선 킬 패스 한 번으로 골 찬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나소가 중앙에서 드리블로 압박을 끌어당기면 원정팀 텔스타 수비는 커버 방향이 뒤엉키며 라인 간격이 벌어진다. 그래서 박스 앞에서 한 번의 컷백 크로스 패턴만 완성되면 바노이동크에게는 문전에서 쉬운 마무리 찬스가 떨어질 수 있다. 반면에 원정팀 텔스타는 해틀리를 향한 빠른 전개로 역습을 노릴 수 있지만 그 루트가 나오려면 먼저 탈압박이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홈팀 브레다가 전방 압박 트리거를 맞춰 텔스타의 첫 패스를 흔들면 역습은 시작도 못하고 끊기는 장면이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브레다가 라인을 과하게 올리면 브라우어의 측면 전환 한 번은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전체 그림은 홈팀 브레다가 측면 뒷공간을 반복해서 찌르며 찬스를 쌓는 쪽이 더 선명하다. 정리하면 텔스타의 커버 타이밍이 흔들리는 순간 브레다가 대각선 패스와 침투로 경기를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팀 텔스타의 측면 커버 타이밍 문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약점이라 한번 흔들리면 연속 실점으로 번질 수 있다. 홈팀 브레다는 타르비티의 침투와 나소의 드리블 전개가 맞물리면 반호이동크까지 이어지는 마무리 루트가 선명해진다. 그래서 이 경기는 브레다가 측면 뒷공간을 먼저 찌르는 순간부터 승리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레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레알 마드리드 vs 세비야 FC. 이 경기는 홈팀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이 초반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최전방이 1차 압박을 걸고 그 뒤 미드필더 라인이 연쇄적으로 좁혀들며 볼을 탈취하는 구조가 이미 완성형에 가깝다. 그래서 원정팀 세비야 최종 수비진은 공을 잡는 순간부터 선택 시간이 줄어들고 실수 확률이 올라간다. 원정팀 세비야가 짧게 풀려하면 압박 트리거가 바로 걸리고 하지만 롱볼로 도망가면 세컨볼 경합에서 다시 끊길 위험이 커진다. 그 과정에서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높은 진영에서 볼을 잡는 시간이 늘어나고 박스 근처로 공격을 짧게 가져간다. 음바페의 침투는 압박 성공 직후 가장 먼저 위협이 되고 그래서 수비 라인이 한 번이라도 정렬이 늦으면 곧바로 결정타가 들어간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1대1을 열면 원정팀 세비야의 윙백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기 쉽다. 주드 벨링엄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드 러너로 들어가며 박스 근처의 세컨드 찬스를 마무리로 바꿀 수 있다. 원정팀 세비야는 5-3-2로 박스 안을 두껍게 만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 앞 슈팅 라인을 내주면 결국 실점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한 번 실점하면 원정팀 세비야는 라인을 올려야 하고 그 순간 뒤 공간이 더 크게 열리는 구조다.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바로 그 타이밍에서 전환 속도를 올려 추가 득점 찬스를 연속으로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원정팀 세비야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역습 한 판과 세트피스 한두 번의 기회다. 하지만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역습의 출발점 자체가 사라지고 공격이 끊긴 채로 수비만 길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홈팀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와 탈취를 반복하며 찬스의 개수를 계속 쌓아가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다. 결국 초반 압박에 흔들리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홈팀 레알 마드리드 승리 시나리오가 더 선명해진다. 1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전방 압박의 질 자체가 경기의 속도를 바꾸는 팀이다. 그래서 원정팀 세비야가 5-3-2로 내려앉더라도 박스 앞에서의 슈팅 허용이 누적되면 결국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흐름은 홈팀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고 압박이 통하는 순간 승부는 빠르게 정리될 공산이 크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축. 에버턴 vs 아스널. 이 경기는 홈팀 에버튼의 좌측 뒷공간 노출이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매치업이다. 홈팀 에버튼은 풀백 복귀 타이밍이 늦는 순간 측면에서 1대1이 열리며 수비 블록이 옆으로 찢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원정팀 아스날은 시작부터 사카에게 아이솔레이션을 만들고 엔드라인까지 밀어붙이는 전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사카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컷백 루트를 만들면 골문 앞에서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컷백이 반복되면 홈팀 에버튼 수비는 중앙 커버에 인원이 빨려 들어가며 반대편 간격이 더 벌어진다. 이때 에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턴으로 전진하면 박스 앞 포켓이 열리며 이선 슈팅 각도 같이 열린다. 요케레스는 박스 안에서 수비를 붙잡아두는 힘이 있어 컷백과 크로스의 종착점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홈팀 에버튼은 그릴리시의 드리블 캐리로 템포를 늦추고 한 번의 전환을 걸어 바리 쪽 마무리를 노릴 그림이다. 하지만 그릴리시가 공을 오래 끌면 전환 속도가 떨어지고 원정팀 아스날의 압박에 갇힐 위험이 커진다. 그래도 듀스버리 홀이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연결을 만들어주면 홈팀 에버튼도 박스 근처까지는 접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좌측 라인 관리이며 그 구간이 흔들리면 홈팀 에버튼은 수비 시간이 급격히 길어진다.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파울이 늘고 박스 근처에서의 세컨볼 경합도 수세로 몰리며 위기가 누적되는 흐름으로 간다. 그리고 원정팀 아스날은 교체 전력에서도 우월한 편이라
후반에 템포를 다시 올려 쐐기를 박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반에 한 골이 터지면 경기 구도는 더 선명해지고 홈팀 에버튼은 라인을 올릴수록 뒷공간 리스크가 더 커진다. 반면에 원정팀 아스날은 한 골 이후에도 측면 아이솔레이션을 유지하며 컷백 한 방으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에서 시작되는 균열이 곧바로 박스 안 컷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핵심이고 그 상성은 원정팀 아스날 쪽으로 기운다. 1위 경기는 아이솔레이션을 허용하는 측면 뒷공간이 가장 큰 약점으로 보이고 그 지점을 원정팀 아스날이 가장 날카롭게 찌를 수 있다. 그래서 사카의 침투와 컷백 루트가 반복되면 골문 앞 마무리 장면이 연달아 나올 공산이 크다. 결국 흐름과 교체 카드까지 포함하면 원정팀 아스날 승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에버튼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리즈 유나이티드 FC vs 크리스탈 팰리스. 이 경기는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의 압박 강도 자체보다 압박이 깨졌을 때의 커버 속도가 먼저 시험대에 오른다.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전방에서 출발은 빠르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뒷라인이 따라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 간격이 벌어지기 쉽다. 그래서 한 번만 전진 압박이 빗나가면 중원과 3백 사이 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흐름이 나온다.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구간을 기다렸다가 휴즈가 빠르게 점령하면 공격 방향이 즉시 앞으로 바뀌는 팀이다. 휴즈가 전진 패스로 한 번만 찔러주면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몸을 세우고 수비를 등진 채 슈팅 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테타 쪽으로 수비가 붙는 순간 예레미 피노의 측면 아이솔레이션이 열리며 컷백 각이 살아난다. 즉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압박을 걸수록 오히려 압박 뒤 공간이 커질 수 있고 그 공간이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먹잇감이 된다. 반면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 공격은 칼버트 루인의 박스 장악력을 활용해 크로스와 2차 침투로 마무리를 만들 때 가장 선명해진다. 오카포르가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한 번만 밀어내면 슈타흐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꽂을 타이밍도 생긴다. 하지만 그 전개가 성공하려면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환 리스크도 같이 커진다.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볼을 오래 쥐지 않아도 된다. 한 번의 탈압박, 한 번의 전진 패스, 그리고 마테타의 마무리로 승부처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경기가 길어질수록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수비 부담이 누적되고 라인 간격이 더 자주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가 초반에 압박 성공으로 주도권을 잡으면 흐름이 흔들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 주도권이 90분 내내 유지되는 주도권이 되기는 어렵고 결국 한두 번은 간격 붕괴 구간이 나온다. 그 타이밍에 휴즈가 중앙을 선점하고 마테타가 박스 안에서 한 번만 버텨주면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득점 루트가 열린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가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벌어진 간격을 찌르는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1홈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압박이 강할수록 간격 관리가 흔들리며 실점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다. 그래서 휴즈가 중앙을 먼저 먹고 마테타가 박스 안에서 버텨주는 순간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득점 시나리오가 가장 빠르게 완성된다. 결국 이 경기는 간격 붕괴를 먼저 찌르는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웰링턴 피닉스 FC vs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이 경기는 원정팀 센트럴 코스트의 점유 설계가 경기의 뼈대를 잡는 매치업이다. 원정팀 센트럴 코스트는 볼이 있는 구간에 34명을 계속 붙여 수적 우위를 만들고 그걸로 패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래서 한번 흐름이 잡히면 상대는 공을 뺏는 게 아니라 공을 만지기조차 어려워지는 구간이 생긴다. 홈팀 웰링턴 피닉스는 4-1-4-4-1이라 중앙을 닫는 건 가능하지만 문제는 볼이 측면으로 몰릴 때다. 측면에서 수적 열세가 생기면 홈팀은 라인 전체가 옆으로 끌려가며 원 볼란치 앞 공간이 얇아진다. 그리고 그 순간 하프 스페이스로 패스가 꽂히면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나며 박스 앞 슈팅 각을 허용하기 쉽다. 나가사와가 중원에서 템포를 잡아줘야 하는데 원정팀이 볼 주변 압박을 촘촘히 만들면 첫 터치부터 선택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홈팀이 길게 걷어내는 선택을 늘리면 공은 다시 원정팀에게 돌아가고 수비 시간만 길어진다. 원정팀은 점유를 길게 가져가다가도 TPGO가 측면에서 리턴 패스로 리듬을 살리면 박스 근처까지 전진이 매끄럽다. 브란트만은 박스 안에서 위치를 잡아두고 들어오는 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타입이라 찬스가 누적될수록 기대값이 오른다. 또한 메카몬트가 중원에서 세컨볼 경쟁을 받쳐주면 홈팀이 전환을 시도해도 다시 압박이 걸리며 흐름이 원정팀 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은 전환 한 방으로 홈팀이 버티는 시나리오가 필요하지만 전환할 시간 자체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아르미엔토와 나야린이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면 한 번은 위협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원정팀이 볼 점유를 유지하며 수비 전환까지 빠르게 가져가면 홈팀의 공격 시도는 단발로 끊길 공산이 크다. 결국 경기의 길이는 원정팀이 정하고 홈팀은 쫓아가는 입장이 되는 흐름이 유력하다. 그래서 승부는 원정팀 센트럴 코스트 쪽으로 기우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이론으로는 누가 더 오래 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공을 소유하느냐가 먼저 흐름을 정하는 경기다. 그래서 볼 주변 숫자를 늘려 패스 네트워크를 만드는 원정팀 센트럴 코스트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팀 웰링턴 피닉스가 전환 한 방을 못 만들면 원정팀 승리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그림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웰링턴 피닉스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FC 위트레흐트 vs PSV 에인트호벤. 이 경기는 득점 페이스가 곧 전술 상승이 되는 매치업이다. 위트레흐트는 16경기 21실점으로 버티는 시간 대비 실점 리스크가 분명한 팀이다. 반면에 아인트호벤은 16경기 50득점으로 한번 흐름을 타면 90분 내내 파상 공세를 이어가는 팀이다. 그래서 위트레흐트가 수비 라인을 낮추는 선택을 하더라도 단순히 내려앉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도다. 특히 위트레흐트의 약점은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인트호벤은 세트피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흘러나온 볼을 다시 박스 안으로 밀어넣는 2차 공격의 완성도가 높다.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타이밍을 바꿔가며 올리는 크로스는 수비의 시선을 흔들어 놓는 힘이 있다. 그래서 수비가 첫 볼만 걷어내도 두 번째 볼에서 다시 위기가 시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또한 사우턴이 중원에서 세컨볼 경쟁력을 끌어올리면 위트레흐트는 걷어낸 뒤에 숨 돌릴 틈이 사라진다. 위트레흐트 입장에서는 블레이크와 미겔 로드리게스의 측면 돌파로 역습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아인트호벤이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 그 역습 출발점 자체가 막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옌센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결을 풀어줘야 하는데 압박이 강해질수록 옌센의 볼 터치 위치가 낮아지며 공격이 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트레흐트가 홈 경기장에서 초반 기세로 버티는 구간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박스 앞 간격이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아인트호벤의 침투 타이밍이 연속으로 들어오며 실점 확률이 급증한다. 결국 위트레흐트의 느슨한 세컨드 지역 마크와 아인트호벤의 2차 파상 공세가 맞물리면 승부는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위트레흐트는 홈 경기장에서 버티는 시간은 만들 수 있지만 실점 패턴이 한번 열리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타입이다. 아인트호벤은 득점 페이스 자체가 경기 운영을 지배하는 팀이라 한 골이 들어가면 흐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술 상승과 결정력의 차이로 원정팀 승리가 성립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위트레흐트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강추. 칼리아리 칼초 vs 피사 SC. 이번 경기는 홈팀 칼리아리가 심리와 전술 모두에서 먼저 기세를 잡기 좋은 매치업이다. 홈팀 칼리아리는 홈 경기에서 투혼과 동기부여가 강하게 올라오며 초반 경합부터 강도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중원에서 폴로른쇼가 압박 강도를 높이면 원정팀 피사의 빌드업이 편하게 이어지기 어렵다. 원정팀 피사는 3백 3-4-3이라 윙백이 올라가야 공격이 사는데 그만큼 전환 수비에서 옆 공간이 열릴 위험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사가 내려앉아 버티기를 택하면 수비는 버텨도 공격이 끊기며 한번 넘어간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홈팀 칼리아리는 4-3-1-2 구조라 중앙을 단단히 잡고 1과 2 사이에서 패스가 이어지는 순간 찬스가 빠르게 열린다. 에스포지토가 박스 앞에서 한 번만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면 투톱이 즉시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각을 만든다. 그리고 보렐리가 등지고 받아내는 장면이 늘어날수록 피사 수비는 라인을 끌어올리기가 더 부담스러워진다. 피사는 현재까지 20실점을 허용하며 강등권 19위까지 내려앉아 있다는 흐름 자체가 수비 집중력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홈팀 칼리아리는 홈 경기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 선제 득점이 나오면 경기 운영이 단단해진다. 또한 피사는 원정에서 약한 흐름이 반복됐고 그 결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90분을 버티는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에 실점이 나오면 3백 간격이 벌어지고 윙백 복귀가 늦어지며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진다. 아무리 트라모니가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해도 뒷받침이 늦으면 단발성으로 끝나며 역으로 전환을 막기 쉽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칼리아리가 중앙 장악으로 리듬을 쥐고 필요한 순간에만 속도를 올려 승부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칼리아리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전술과 심리 양쪽에서 동시에 쌓이는 매치업이다. 이홈팀 칼리아리는 홈 경기에서 동기부여가 살아나는 팀이며 초반 강도로 상대 심리를 먼저 누르는 전개가 강점이다. 원정팀 피사는 원정 약세와 실점 누적으로 심리 부담이 큰 흐름이라 한번 흔들리면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칼리아리가 중앙 장악과 박스 점유로 흐름을 통제하며 승리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칼리아리 승주력. 핸디 승 강추. 언더 추천. 지로나 FC vs AT 마드리드. 홈팀 지로나는 3백을 세우고도 라인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박스 앞 공간이 비는 시간이 잦다. 그래서 상대가 중앙을 두드리며 시선을 묶고 한 번만 측면 뒤를 찌르면 수비 전환이 따라오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특히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이런 간격 붕괴를 기다렸다가 로빙 스루 패스로 끝내는 전개를 즐긴다. 그리즈만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빈 공간을 향해 먼저 뛰어들며 마무리 각을 만든다. 그리고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침투를 반복하면 홈팀 지로나 윙백은 뒤로 끌려가며 라인이 더 늘어진다. 바리오스가 중앙에서 한 번의 전진 패스를 꽂아주면 공격은 불필요한 터치 없이 곧바로 문전으로 연결된다. 반면 홈팀 지로나는 아스프리아의 컷인과 바나트의 박스 움직임으로 한 방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수비 안정감과 실점 방지 루틴에서 나타난다.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공격이 막혀도 수비 블록을 다시 세우는 속도가 빠르고 실점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홈팀 지로나가 공을 잡는 시간보다 원정팀 AT 마드리드가 찬스의 질로 우위를 잡는 쪽에 가깝다. 홈팀 지로나가 전방 압박을 올리면 올릴수록 뒤 공간은 더 크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틈은 로빙 한 번, 침투 한 번에 그대로 결승골 루트가 된다. 다만 홈팀 지로나도 홈경기에서 초반 템포를 올리면 전반 중반까지는 맞불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구간을 버틴 뒤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팀 AT 마드리드의 선택이 더 단순하고 더 치명적으로 변한다. 결국 이 경기는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쪽이 먼저 무너지고 침투 타이밍이 정확한 쪽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홈팀 지로나는 공격 재능은 있어도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순간을 숨기기 어렵다. 반면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로빙 한 번과 침투 한 번으로 경기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흐름이 길어질수록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진 쪽이 더 유리하게 끝날 공산이 크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지로나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구어헤드 이글스 FC vs 흐로닝언. 이 경기는 두 팀이 같은 4-2-3-1을 쓰더라도 전진 타이밍의 정확도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홈팀 구어헤드 이글스는 미드필더의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선과 톱이 분리되며 공격이 끊긴다. 그래서 전개가 옆으로 흐르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마지막 패스가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주축 멤버 에드바르드센이 박스에서 버텨도 공급이 늦으면 고립되고 슈팅까지의 거리가 길어진다. 마가렛이 측면에서 흔들어도 중앙 합류가 늦으면 크로스가 단발로 끝나며 두 번째 파동이 붙지 않는다. 반면 원정팀 흐로닝어는 타하가 라인 사이에서 받아주면서 전개의 끊김을 줄이는 구조가 강점이다. 그래서 첫 패스가 막혀도 다시 중앙으로 재배치가 되고 템포를 다시 올릴 기회가 자주 생긴다. 여기서 반 베르헨이 템포를 올려버리면 수비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라인 간격이 벌어진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타하의 전진 패스 각도가 열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바로 살아난다. 그리고 윌룸손이 최전방에서 경합을 만들어주면 흘러나오는 볼에서 두 번째 찬스가 연속으로 붙는다. 홈팀 구어헤드 이글스는 전개가 끊기는 순간 전환 수비 위치가 애매해지고 그래서 뒷공간이 한 번에 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구어헤드 이글스가 초반부터 라인을 낮추면 버틸 수는 있지만 그러면 공격은 더 끊기고 득점 루트가 말라간다. 결국 홈팀 구어헤드 이글스가 전진하려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크로닝언의 템포업이 더 위협적으로 먹힌다. 그래서 이 매치는 홈팀 전진 타이밍 불일치 원정팀 템포 조율 수비 라인 붕괴의 전개가 가장 자연스럽다. 종합하면 흐로닝언이 경기 리듬을 쥐고 결정적인 구간에서 한 번의 승부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이홈팀 구어헤드 이글스는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공격이 끊기고 그 공백이 그대로 약점으로 남는 팀이다. 반면 원정팀 흐로닝언은 템포 조율과 라인 사이 점유가 가능해 한 번 속도를 올리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그림이 확실하다. 그래서 흐로닝언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전술적 조건이 더 많고 경기 흐름도 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구어헤드 이글스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페에노르트 vs 트벤테. 이 경기는 같은 4-2-3-1 구도라도 박스 앞 디테일에서 홈팀 페에노르트가 더 날카롭게 밀어붙일 수 있는 매치업이다. 트벤테는 중앙 수비수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수비 라인 간 소통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홈팀 페에노르트가 중앙에서 패스를 돌리며 라인 사이를 흔들기 시작하면 트벤테는 한 번의 타이밍 미스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팀버가 이 틈을 읽고 패스를 찔러 넣는 장면이 나오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 무사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면 트벤테 수비는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며 중앙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바로 팀버의 침투 패스가 살아나는 지점이며 우에다의 뒷공간 침투가 결말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온다. 트벤테 입장에서는 제루키가 중원에서 볼을 오래 지켜주며 템포를 늦춰야 수비가 재정렬될 시간이 생긴다. 하지만 압박을 받는 구간이 길어지면 결국 로츠의 크로스나 볼프스빈케를 향한 직선적인 전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홈팀 페에노르트는 박스 안 수비 숫자를 유지하는 데 능숙하고 크로스 대응에서도 급하게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트벤테가 공격의 숫자를 실으면 실을수록 전환 순간에 중앙 수비 간격이 벌어져 역으로 1대1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홈팀 페에노르트가 점유로 흔들고 한 번씩 날카롭게 찌르며 찬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그림이 더 선명하다. 또한 교체 전력 역시도 홈팀 페에노르트의 교체 카드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흐름이라 후반 운영에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트벤테의 수비 소통이 흔들리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면 그 한 번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반면에 홈팀 페에노르트는 템포가 처지는 구간에도 교체로 다시 속도를 올리며 박스 앞 장면을 늘릴 수 있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는 팀버의 침투 패스가, 운영적으로는 교체 카드의 무게가 승부의 방향을 홈팀 쪽으로 당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홈팀 페에노르트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더 명확하게 갖춰진 매치업이다. 1트벤테는 수비 라인 소통이 흔들리는 순간이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팀버의 패스 한 판과 우에다의 침투가 맞물리면
홈팀 페에노르트가 1대1 찬스를 여러 번 만들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교체 카드까지 포함한 운영 싸움에서 홈팀 페에노르트가 유리한 흐름이라 승리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페에노르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AJ 오세르 vs AS 모나코. 홈팀 오세르는 4-3-3-3의 속공 템포로 초반 압박을 세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반에는 마라와 시나요코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가 내려앉는 순간이 아니라 올라가는 순간이라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박스 옆 하프 스페이스가 먼저 열린다. 그리고 엘 아조우지가 중앙을 잡아도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중앙 차단이 느슨해지며 이선 침투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원정팀 AS 모나코는 4-2-3-1에서 미나미노와 아클리오체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패스 속도가 빨라지고 수비의 시선이 흔들린다. 그래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 2대1 원투 패스를 반복하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세르가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대응하려고 라인을 올리면 발로군의 뒷공간 침투가 바로 위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르가 홈 경기장에서 강도로 버티면 경기 흐름이 한동안 비빌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강도가 떨어지는 순간 모나코의 콤팩트한 연계가 박스 주변에서 더 자주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나코는 한 번 박스 근처를 점유하면 한 번 더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를 끌어내는 데 능하다. 그래서 오세르 수비진이 박스 앞에서만 버티려 하면 옆 공간이 열리면서 최종 라인이 좌우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오세르는 공격 전개가 측면으로 치우치면 크로스 의존도가 올라가고 마무리 효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면 두 번째 공격을 허용하면서 수비 라인이 계속 뒤로 눌릴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오세르가 버티느냐보다 모나코가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젖히느냐가 더 본질적인 승부처다. 따라서 흐름이 길어질수록 원정팀 AS 모나코 쪽으로 기대값이 커지는 구도다. 이롬팀 오세르는 초반 강도로 버티는 그림은 가능하지만 박스 옆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순간 수비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반면에 원정팀 AS 모나코는 미나미노와 아클리오체의 연계로 수비 시선을 교란하고 발로군이 라인 뒤를 찌르는 구조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전체 경기 흐름은 원정팀 AS 모나코가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고 결정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크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오세르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강추. 사스올로 vs 토리노 FC. 이 경기는 양팀이 같은 4-3-3을 쓰더라도 측면에서 만들어내는 위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홈팀 사스올로는 베라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 돌파 퍼포먼스가 위력적인 팀이다. 그래서 베라디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는 두 명이 붙을지 한 명이 막을지부터 선택이 꼬이기 시작한다. 그 선택이 늦어지면 컷신으로 박스 앞을 열어버리고 또 한 번 늦어지면 크로스로 골문 앞을 바로 때릴 수 있다. 피나몬티는 이런 전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자원이며 박스 안에서 한 번의 찬스가 오면 득점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볼로카가 중원에서 압박을 버텨주면 사스올로는 전개가 끊기지 않고 이선과 측면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 반면 원정팀 토리노는 현재까지 26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당 평균 1.73실점을 허용 중인 흐름이기에 수비 불안이 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측면에서 한 번 무너지면 박스 앞 커버가 따라오지 못하고 위험 지역에서 연속 찬스를 내줄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베라디 쪽에서 한 번에 찢는 전개가 나오면 토리노는 수비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뒷걸음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사스올로가 빠른 컷백과 이선 침투까지 섞어주면 수비는 마킹 전환이 늦어지며 실점 확률이 더 올라간다. 원정팀 토리노는 시메오네의 침투로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그 루트가 성립하려면 먼저 실점을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수비가 흔들리는 경기에서는 블라시치가 전진 패스를 찔러 넣기 전에 중원부터 템포가 밀리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리노가 초반에 강한 압박으로 맞불을 놓으면 홈팀 사스올로의 빌드업이 잠깐 끊길 수는 있다. 그렇지만 홈팀 사스올로는 교체 전력 역시도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이라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다시 올릴 여지가 크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토리노의 수비 부담이 커지고 베라디 중심의 측면 공격이 누적되며 승부가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측면 돌파 퍼포먼스와 실점 흐름 그리고 교체 카드의 두께까지 감안하면 사스올로 승리가 성립되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롬팀 사스올로는 베라디를 축으로 측면에서 균열을 만들 수 있고 피나몬티가 그 균열을 득점으로 바꿀 재료도 갖고 있다. 반면 원정팀 토리노는 실점 흐름이 불안한 상태라 한번 흔들리면 연속 찬스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스올로가 측면에서 먼저 판을 흔들고 후반엔 교체 카드까지 활용해 승리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스올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마인츠 FC vs 장크트 파울리. 홈팀 마인츠의 기본 그림은 단순하지만 위협적이다. 3백 수비 형태를 단단하게 형성한 상태에서 라인 간격을 먼저 잠그는 팀이다. 그리고 공을 빼앗는 순간 미드필더 진영에 배치된 산호의 매끄러운 빌드업 과정과 날카로운 킬패스가 바로 시작된다. 그래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베빈과 흘러바흐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공급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러한 마인츠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 과정을 원정팀 상파울리의 최종 수비진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만큼 홈팀 마인츠의 선수비 후역습 컨셉은 현재 굉장히 위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정팀 상파울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늘 악몽과 같은 경기 내용이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실제로 홈팀 마인츠는 이런 역습 전략을 통해 직전 경기에서 바이에른 미넨과 무승부를 거두는 등 전술적 효과를 보여준 흐름이 있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멋진 헤더 득점을 장렬했던 이재성의 활약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재성은 박스 근처에서 위치 선정이 좋아 공이 뜨는 순간에도 한 박자 먼저 들어가며 장면을 끝낼 수 있는 자원이다. 또한 산호가 중원에서 방향 전환을 깔끔하게 해주면 원정팀 상파울리의 수비 라인은 좌우로 흔들리며 간격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곧바로 침투 타이밍이 되고 홈팀 마인츠는 거기서 칼처럼 찌르는 팀이다. 반면에 원정팀 상파울리는 3-4-1-1 구조상 이선이 전진할수록 수비 뒷공간에 부담이 걸리기 쉽다. 그래도 라게가 중앙에서 연결을 안정적으로 해주면 반격의 실마리는 만들 수 있지만 전환 수비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한 번에 무너진다. 결국 오늘 승부는 누가 점유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환 순간의 간격을 먼저 먹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홈팀 마인츠가 전술 상성에서 한 수 위로 보이며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다. 이 홈팀 마인츠는 버티는 힘이 생겼고 산호의 전진 패스 한 줄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날카로움까지 갖춘 팀이다. 반면에 원정팀 상파울리는 뒷공간 통제가 흔들리는 순간이 치명적이며 오늘은 그 약점이 정면으로 찔릴 매치업이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마인츠 승리 쪽으로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올킬 기준으로도 홈팀 쪽 기대값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마인츠 승 강추 핸디 무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